안녕하세요. K셀프케어의 여리킴입니다. 혹시 두 남자 사이에서 아니면 두 여자 사이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으셨나요? 그럼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마냥 모든 걸 시간에 맡기셨나요? 자, 오늘은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 명만 결정할 수 있을지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희님의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 영희입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고요. 그 남자친구랑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속히 말하는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이게 권태기인가 아닌가, 진짜 이 사람한테서 내 마음이 떠난 게 아닐까? 채 파악하려고 하기도 전에 새로운 남자분이 제 인생에 들어와 버렸어요. 키도 크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말도 잘 통하고요. 처음에는 그냥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말할 거리도 많다 보니까 정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남자분이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소용돌이쳤고요. 사실 좀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에게서 마음이 떠난 건 아니고요. 남자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고백해주신 이분이랑 있으면 또 설레고 정말 많이 웃게 돼요. 지금은 제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는 채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제가 대체 정확하게 누구한테 끌리고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예요. 둘 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 명을 결정해야 되는 걸까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살면서 이런 일 주변에서라도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근데 이런 해프닝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데, 죄책감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를 자책하는 게 맞는 거긴 할까요? 일단 죄책감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에게 가끔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온다 하고 말해주면서 감정 한번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일단 포용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런 경우 2명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 상대방과 자신의 애착 스타일 파악하기. 애착 스타일은 0에서 3세까지 아기들의 엄마와 얼마나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를 말하는데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겪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되죠. 이 관계가 이 아이의 미래의 부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니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엄마가 외출하고 아이에게 돌아왔을 때 아이의 리액션에 따라서 애착 유형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애착 유형은 부모님의 양육의 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엄마가 스킨십을 하는 것을 꺼리거나 아이와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어색해한다면 아이도 어른이 됐을 때 이 관계 패턴을 유지를 하고 비슷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애착의 종류에는 안정된 애착, 회피 불안정 애착, 저항 불안정 애착, 그리고 혼란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요. 먼저 안정된 애착 유형이신 분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믿음도 강한 편이고요. 욕구도 충족을 잘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다가오면서 약간 유혹을 한다고 하면 그 욕구가 들잖아요. 그 욕구도 충족이 잘 되는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아무리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힘들게 해도 잘 휘둘리지도 않고 건강한 선도 있고 신뢰도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애를 지속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다음, 회피 불안정 애착 유형.
유형이신 분들인데요. 아기 때부터 엄마가 외출에 돌아와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이 반응이 없다는 건 좋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뭔가 방어하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우울감을 풍길 수도 있고요. 너무 상대방과 가까워진다 싶으면 조금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는 분들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감정도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좀 쉽게 식을 수도 있는 유형이고요. 상대방에게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밀당을 잘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밀당이 절대 아니고요. 진짜 애착을 느끼면 회피를 하는 것이 익숙한 분들인 거죠. 그 다음 저항 불안정 유형이신 분들은 어릴 때 외출 후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화를 내거나 불편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크면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그런 유형이신데 굉장히 낯선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으로는 어른이 되어도 이런 감정 조절이 힘드신 분들을 말해요. 자, 마지막으로 혼란 불안정 애착 유형이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동 학대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시면 좀 여러 불안정한 그런 행동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분들이 이에 속해요.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어릴 때 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싶을 때 이런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도 자신도 힘들게 되고요. 이 네 유형 분들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끝으로 바람을 필 때는 안정된 애착 유형이신 분들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요, 바람을 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된 애착의 유형이신 분들은 바람을 잘 피우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갑자기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현재 사귀고 있는 분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다른 분을 만나되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대방과 나의 애착 유형을 파악해보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자, 두 번째, 상대방과 나의 예민한 정도가 맞는지 파악하고 5년 후에 둘의 모습을 상상해보기. 자,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방과 나 둘 다 감성적인지, 둘 다 이성적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속하는지 판단을 해보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다. 예를 들면 영희님에게 고백하신 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사인을 발견을 한다면 이 설렘은 오래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진득히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 상대방도 지킬 수 있는지 5년 후엔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겠어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봐도 어느 정도 길게 봤을 땐 둘 중 어떤 사람과 관계가 행복할지 조금은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고민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사연 하나 보내주시고요. 사연은 익명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그럼 우리 또 봐요.